그렇게 모질고 증오의 대상이었던 아버지였어도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서글프네요. 주변에 보면 부모가 부모답지 않은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대다수는 좋은 부모들 아래에서 좋은 환경에서 크는 경우가 더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좋은 부모 아래서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조금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이긴 합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복수하게 된 것은 가정폭력부터 시작되었죠. 단순한 가정폭력으로 부모한테 복수까지 하냐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낳아준 아버지인데 그냥 모른 척하고 살지 뭐하러 그런 일까지 했냐고 할 수 있지만 저희 아버지는 단순하게 가정폭력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의 부모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머니 집안이 워낙 잘 사셨지만 아버지 쪽 집안은 힘든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들끼리 늘 봐오던 사이셨기 때문에 인덕이 좋은 시댁 어머니 아버지만을 보고 결혼시키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 돈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집안 대대로 인격의 결함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 엄마가 아들을 낳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진 학대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도 못 낳는 년이라며 밤마다 술을 마시고 와서는 저희 어머니를 때리셨다고 해요. 저는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은 안 나지만 아직도 그때 아버지가 던진 그릇에 맞아 엄마의 찢어진 이마를 보면 마음이 아려옵니다. 바보처럼 참고만 살았던 엄마에게 왜 그렇게도 참았냐고 집안도 잘 사는데 그냥 나와버리지 그랬냐고 하니 그때 당시만 해도 과부면 손가락질을 받았었을 때고 여자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때여서 그러지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라도 저에게 아빠라는 형식적인 껍데기라도 지켜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이마까지 찢어진 걸 본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대로는 내 딸이 죽어나가겠다며 갈라서게 하셨고 어머니 덕에 호화롭게 지내던 남편과 시댁은 구질구질하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돈이 목적인 걸 알게 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먹고 떨어지라며 돈을 쥐어주었고 사돈 고마워요. 근데 아들도 못 낳는 년 우리가 이렇게 보듬어줬는데 돈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라며 미친 소리를 짓거리고는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 때문에 딸의 인생을 망쳤다며 허망해하는 부모님이 안타까워 엄마는 더 열심히 사셨어요. 더 배우시고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무역회사 쪽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정말 흔하지 않던 커리어 우먼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없었지만 친구들도 그런 저희 어머니의 직업을 들으면 아빠도 없대요 라는 말을 쏙 집어 삼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학업에 정진할 수 있었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서울권 대학에 다니며 미래를 촉망받는 인재였죠. 그렇게 취업도 한 번에 턱하니 붙었고 그 안에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게 일만 미친 듯이 하다 보니 벌써 35살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본인과는 다르게 따뜻한 남편을 만나길 응원하셨지만 내색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차라리 이상한 남자 만나느니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시원하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엄마와 단둘이 데이트를 즐기던 날이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오늘따라 돈가스가 먹고 싶다며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돈가스 집을 갔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러다 주방장처럼 보이시는 분이 잠깐 나왔는데 키는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똑 부러져 보이는 얼굴이더군요. 저와 엄마는 마침 계산을 하러 카운터에 있었고 엄마는 그 주방장에게 돈가스 너무 맛있다며 또 먹으러 오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 가게의 단골 손님이 되었죠. 주방장은 저희가 오는 날이면 서비스로 한 개 더 튀겨주시고는 했답니다. 그렇게 자주 보다 보니 저도 이성에게 호감이란 감정이 생겼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릴 때긴 했지만 아버지에게 맞던 순간들을 몸이 기억하는지 남자들만 보면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이성에게 호감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게 어려웠는데 그 주방장의 착실함, 성실함, 따뜻함에 마음이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돈가스를 먹고 나오던 어느 날 엄마는 제 팔짱을 끼시며 참 사람이 괜찮다 라고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먼저 주방장에게 데이트를 신청했고 저희는 속전속결로 결혼까지 준비하게 된 거죠. 남편은 저보다 3살이 어렸었어요. 저는 그 점을 시부모님께서 싫어하진 않을까 걱정했고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들은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니니 걱정 말라며 인사를 드리러 갔었죠. 정말 다행히도 시부모님들께서는 온화하고 따뜻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세심하게 저를 배려해 주셨고 젊은 나이에 높은 직급에 오른 저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죠. 그렇게 인사를 잘 마치고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는데 시부모님 쪽에서 일이 생겼다고 급하게 취소를 하셨어요. 그렇게 일주일 뒤로 상견례가 미뤄졌죠. 제가 워낙 시댁 부모님들의 인덕을 칭찬했던 터라 저희 엄마는 하루빨리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혹시 사진 같은 게 있냐고 너무 궁금하다며 아이같이 조르셨고 저는 남편에게 부탁해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죠. 갑자기 엄마가 핸드폰을 떨치며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하루 이틀을 말씀을 못하시고는 몸져 누우셨습니다. 저는 혹시나 엄마가 잘못될까봐 회사 연차까지 쓰고 돌봐드렸고 그런 저를 본 엄마는 안 되겠다며 말을 하시는데 충격적이게도 남편의 시아버님이 바로 제 친아빠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원망이 마음속에서 솟구치기 시작했어요.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엄마를 때리고 버려놓고는 잘 살고 있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 가족은 과부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견뎌냈었는데 아버지는 보란듯이 새 가정을 이뤘고 아들 덕에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게 너무 괘씸했어요. 엄마는 그냥 마음을 접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잊고 다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살면 된다고 더 이상은 얽히지 말자고 했지만 그런 엄마를 보니 더욱더 복수가 하고 싶더라고요. 엄마를 설득했어요. 엄마뿐만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버지네 가족에게 당한 거라고요. 그런데도 돈까지 뺏기며 딸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엄마는 그러고 싶냐고 하면서 저는 복수의 칼날을 뽑고야 말았죠. 상견례도 결혼식도 무사히 치러냈습니다. 적당한 사람을 골라 저희 엄마인 척 해달라고 했었고 저희 계획은 순조롭게 첫 스타트를 끊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피가 끓는 것만 같았어요. 한 마리의 짐승을 보는 것 같았죠. 저는 일단 그 집의 재산을 몽땅 털어가야겠다 생각해서 신혼집의 명의도 제 것으로 해두었고 그동안 남편 돈으로 사둔 땅도 제가 남편을 꼬드겨 제 명의로 다 이전시켜 두었습니다. 시댁 쪽에서는 잘 사는 집안 며느리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런 행동에 별로 의심하지 않았었죠. 그저
제 마음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땅들과 부동산을 제 앞으로 이전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며느리였던 저는 시댁에 명문가라는 타이틀까지 달아주게 된 거죠. 시댁은 그런 저를 자랑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장구를 쳐주었죠. 거하게 한턱을 쏘며 잘 나가는 며느리 뒀다며 주변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두 번째 계획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마지막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선 시부모님들의 더 큰 약점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남편이 뜻밖의 일을 입에서 꺼냈습니다. 사실 자신이 7살이 되던 해에 여동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러 갔던 엄마 아빠는 여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하면서 오열을 했다고 해요.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고 죽은 여동생이 안쓰러워 가끔 이렇게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부모님은 아이를 낳지 않았고 홀로 커서 그런지 죽은 여동생이 가끔씩 생각날 때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문득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여동생이 죽었는데 엄마 아빠는 장례도 치러주질 않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해. 또 더 이상한 건 뭔 줄 알아? 여태까지 여동생 산소에 단 한 번도 데려간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남편에게 준철 씨가 한번 물어보지 그랬어요. 안타깝다. 라며 슬쩍 떠봤지만 남편은 나도 왜 안 물어봤겠어. 근데 그 말만 꺼내면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물어보질 못한 거지. 라며 탄식했습니다.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보통 자식이 죽었을 때 하는 행동은 아니니까요. 저는 남편의 나이를 역추적해서 그때 보육원이나 무연고자 유아 사망 사건들을 다 뒤졌습니다. 보육원에는 그때 당시에 영아가 들어온 적은 없었지만 법조계에 아시는 분들이 있어 무연고자 유아 사망 사건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한 사건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동네며 정황이며 모든 것이 시댁을 의심하게 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시댁의 큰 약점을 잡게 되었다고 생각한 저는 다음 계획으로 넘어갔죠. 매일같이 저를 보며 아이를 언제 가질 생각이냐고 성하셨던 시부모님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떠냐고 했었죠. 사실 저희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한 것이었는데 자꾸 손자를 원하시는 걸 알고 있어서 남편도 머리를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냥 제가 아이를 못 낳는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냐고 했어요. 워낙 저를 이뻐하던 시부모님이셨기에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했죠. 남편은 그런 저에게 미안해하면서도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저를 더 고마워했었고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을 불러 고백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님이 고래고래 악을 치시며 애도 못 낳는 년이라고 소리를 치셨고 저런 것도 며느리라고 데려다 앉혔냐며 기어이 저를 때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의 마지막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죄송하다며 빌고 빌었어요. 남편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놀랐고 아버지에게 대들었죠. 그 사람 몸에 손대지 말라고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언성을 높이면서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얼어 죽을 와이프냐고 하며 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흔드시더군요. 남편은 아버지를 밀치며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앞으로는 부모님도 아니라며 핏대를 세우고 악을 질렀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의 폭탄 선언에 시부모님들은 뒷목을 잡고 거의 쓰러지셨습니다.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얼마나 마음 찢어졌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 순간 시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그동안 우리 모녀 마음 아프게 한 벌을 톡톡하게 받은 거라고 마음속으로 욕을 한 바가지 했었죠. 그렇게 두 번째 복수극도 마무리되고 마지막 계획이 남았습니다. 끝까지 제 편이던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본받고 싶다고 믿었던 부모님이었는데 자신이 그렇게도 증오하던 부류의 인간들이었으니 많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더 저에게 의지하고 미안하다며 자신도 몰랐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그날 남편에게 다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믿었던 저마저 배신을 한 거니 남편의 충격은 더 엄청났겠죠. 그때 갑자기 시부모님께서 저희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사기죄로 저를 고소했다고 하더군요. 아이도 못 낳는 년이 자기 아들까지 뺏어갔다고 말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으로 결혼한 건 사기라며 바락바락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앞을 막아서면서 아버지가 그런 말할 자격 있어요? 라며 사실을 이야기했죠. 아이를 낳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듣고는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떻게 네가 이 말만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미안해. 당신 이용한 거 나 용서하지 마. 나도 벌 받으며 살게. 라고 말을 했고 시부모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몇십 년 전 유기하셨죠? 라고 물으니 시어머니께서는 벌벌 떠시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확신이 들었고 어머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벌을 받으시려고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딸이면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하신 거예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시며 어렵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 내가 천벌 받은 거야. 내 딸, 내 손으로 버렸어. 다 이 사람 때문이야. 라며 그때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풀어놓더라고요. 그렇게 자상하고 인정 많던 남편이 딸인 걸 안 순간부터 다른 사람처럼 변했고 자신에게 그 딸을 못 버리겠으면 혼자 나가 살라는 말에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 딸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당장 뛰쳐나와 미제 사건이었던 그 영아 유기 사건의 진범으로 증거물을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아이를 못 가지게 된 걸 알았을 땐 폭언을 하고 폭력까지 휘둘렀던 아버님의 모습에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아마 판사에게 더 큰 형을 때릴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었죠. 어머님과 아버님은 사건의 진범이 되셨고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사과를 바라지도 않았지만 최소한 저와 엄마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길 바랐고 저는 엄마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엄마는 속 시원히 웃지도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렇게 자신을 아프게 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으로 정을 맺고 산 세월이 7년이었기에 속 시원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 복수극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알 수 없는 이런 서글픈 마음은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그리고 먼저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집안을 풍비박산 낸 거 용서하지 마. 미안해. 라고 했더니 남편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말 남편은 그 집안에서 나온 사람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오히려 알아야 될 걸 빨리 알게 해준 걸 고맙다고 하더군요. 자신도 정말 몰랐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감쪽같이 속고 살았다며 다른 여자를 만났다면 아마 그 여자가 그런 수모를 겪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오히려 빨리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했죠. 그리고는 또 하나 고마운 건 자신의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준 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여동생이 죽고 난 후로 알 수 없는 악몽을 꾸었는데 웬 여자아이가 매일 밤 야산에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더 여동생을 못 잊고 지냈고 죽었다고만 믿었기에 유기 사건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동생 묘지를 만들어주고 나니 그 뒤로 더 이상 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어쩐지 저와 지낼 때에도 남편은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는 모습이 자주 있었거든요. 아무튼 저와 남편은 이제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갖은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뤄왔었는데 남편은 이제서야 알겠다며 씁쓸하게 웃어 보이더군요. 이제 남편이 아닌 이복 오빠와 여동생 사이로 돌아온 거죠. 저는 그동안 명의 이전을 받아왔던 땅들과 아파트를 돌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면 혹시나 합의금이나 영치금으로 쓸까봐 다 뺏어둔 거였습니다. 감옥에서라도 떵떵거리며 살게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복 오빠와는 절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일이 지난 지 9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친남매처럼 투닥거리며 지내고 있고 엄마 또한 아버지가 죄지 아들이 죄겠냐며 그동안 속인 게 미안해서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친엄마처럼 서로를 챙기며 지내고 있습니다. 친아빠의 근황을 들어보니 감옥에서도 지나가는 여자들만 보면 침을 뱉어대서 독방에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나는 곳으로 옮겼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였던 분은 이복 오빠가 가끔 가서 안부를 묻기도 한다는데 오히려 마음의 짐을 덜었다고 했다더군요. 그동안 누군가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살았는데 오히려 한결 편해졌다고 죗값 치르고 사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며 괜찮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뒤로 계속 일을 해오다가 40세 정도 되었을 때 저와 같은 처지였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 쪽은 재혼이긴 했죠. 어머니가 홀로 어렵게 키워오셨는데 그걸 무시하던 전 와이프네 가족에게 질려서 이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더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 마음 다 털어두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니 위로도 되고 힘도 되는 것 같아요. 인연은 있는 법이긴 한가 봐요. 그렇게 마음 주지 않고 살던 제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런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어떤 상처들이 생기고 이길 수도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빠르게 이겨내시면 그에 대한 복을 받을 거예요.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길